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 트럼프 리스크 경계감 발동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트럼프의 그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바이든과 트럼프 이 대선 구도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거의 당선됐다, 압승하는 것으로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고, 뭐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에 무게감이 실리고 시장이 여기에 빠르게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이 내용들을. 일단 오늘 아침 이제 오전 8시쯤인가요? 이제 드디어 이 관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중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중국산에는 60에서 100% 매기겠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 선물 시장도 약세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이머징 국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 겪으셨을 거예요. 2018년. 이때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때 유럽이랑 이머징 마켓이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때 그 경계감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요걸 잠깐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거거든요. 2018년 때. 이게 2018년 시작이고 이게 이제 후반부입니다. 2018년 이제 초에 미국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특히 4월, 5월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국은 이제 첫 번째 미중 무역 전쟁이 나오면서 같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밑에 있는 게 코스피고 요 캔들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게 S&P 500입니다. 미국과 한국 시장이 같이 충격을 받았는데 4월달, 5월달 넘어가면서 미국 시장은 회복했지만 이머징 마켓 시장, 우리나라 포함해서 쭉 빠졌습니다. 1년 내내 빠졌어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경계감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 좀 경계감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아직까지 뭐 대통령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을 다른 후보로 대체할 가능성을 일단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미셸 오바마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바이든과의 양자 구도에서는 트럼프가 압승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런 내용들을 지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시장이 어쨌든 눌림 구간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물론 코스피 기준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만을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 공장 보조금까지도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좀 받을 예정이었고,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은 그 막대한 추가 비용을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 약세 흐름이 좀 많이 이어졌습니다. 월요일부터는 2차전지 쪽에서 약세가 이어졌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좀 더 많이 약세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 쪽에서 2차전지 반도체, 이게 다 시총 상위주거든요. 여기서 이제 투심이 좀 많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830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깨면은 이제 밑으로 저점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시장이 코스닥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솔직히 상관이 없거든요. 상승 추세 중에 뭐 눌림 정도로 볼 수 있긴 한데, 코스닥 시장은 다시 830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시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갑자기 주말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뭐 트럼프 리스크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변수라면 변수, 이렇게 좀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죠. 일단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2018년에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스스로도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 돌려 말한 건데,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솔직히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트럼프가 뭐라 하건 상관없이 페드에서 데이터 기반해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건 아마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CPI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치가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8월 달쯤에 9월 FOMC 이때 금리 인하 확률이 90%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저번 주 목요일날 CPI 지표 때문에 사실상 거의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7에서 98%, 사실상 거의 시장에서는 100%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데이터 기반해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때문에 갑자기 뭐 12월 달에 금리 인하로 넘어간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긴 하죠. 아무튼 뭐 방위비 분담부터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우리나라가 좀 짊어져야 될, 그리고 넘어서야 될 장애물들이 좀 상당히 많이 깔릴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런 리스크가 뭐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이제 계속 말폭탄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좀 단기적으로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은 일단 내일 시장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고, 코스피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좀 잘 보고 시장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시장까지 다 본 다음에 금요일에 또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라이브 분석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